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할 화면과 개발 도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빌더라는 것, 이것은 프로그램의 입출력 화면과 기능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UI 저작 도구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간단한 작동 방식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원하는 화면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구가 인공지능 저작 엔진에 의해서 프로그램 작성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 생성, 프로그램의 그 완성되기까지 자동 처리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메뉴 구성과 개발 도구 아톰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기 전에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개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개발을 할 때 일단은 화면을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메뉴에 보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페이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들기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하얀색 창이 이렇게 뜨게 되죠.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될 그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로 개발을 하고 어떤 걸로 편집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처음부터 알아볼게요. 이 사람 표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 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도 넣어볼 수 있고 다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실행 모드 전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서버 접속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될 서버, 여러분들은 각각 가지고 계신 그 컴퓨터가 개인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잠금 기능, 그림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잠금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그 화면을 잠가준다던가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된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델 열기를 사용을 하셔서 그 파일을 불러오고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만들어진 그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꼭 모델 저장을 하셔서 그 이름, 우리가 마치 뭐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저장하듯이 파일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가상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스마트폰의 화면인데 실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거다라는 그런 가상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복사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객체를 복사를 해서 똑같은 거는 이제 일일이 만드실 필요 없이 복사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콘을 보면서도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보면은 붙여넣기, 복사한 걸 가지고 다른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른 화면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붙여넣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모양이 있죠. 객체 속성 복사를 하는 겁니다. 각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뭐 스타일 속성이라던가 데이터 속성이라던가 이런 속성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다른 객체에다가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항목 순서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1번이 측정이 되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눈금자 표시라고 나타나 있죠. 눈금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출력 화면을 정교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가로와 세로의 축의 그 눈금자 자의 그 미리수대로 이렇게 측정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니까 격자 보조선 표시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거는 간격과 색상을 지정해서 격자 문의점을 그 화면에 표시해 가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0이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 격자 색상 제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혹시 보여지고 계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를 넣어서 직접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글자를 뭐 색상을 굳게 한다던가 색상을 넣는다던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직접 개발을 하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좌측에 보면 여러 가지 제공되고 있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디자인 도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실제 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꾸민다던가 디자인을 넣는다던가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직선이나 뭐 모양들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화면에 여러 가지의 그 화면을 구성을 하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탭뷰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세한 각각의 아톰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디자인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면을 모두 이 디자인 도구를 구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그런 공간들을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입력 도구의 아톰인데요. 그 아톰군을 보게 되면 직접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 입력란, 날짜를 입력해서 뭐 달력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날짜 입력란, 사진을 넣는다던가 직접 음성을 녹음을 해서 개발된 그 화면에서 음성을 듣게 한다던가 팝업이라던가 콤보,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체 정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창을 띄운다던가 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스크롤 설정 도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객체를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객체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서 순서대로, 번호대로 다이얼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크롤 설정 도구 안에 그 아톰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데이터 조회 도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화면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출력하는 화면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검색창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서 책을 찾을 때 그럴 때 검색창처럼 생긴 거에 원하는 그 도서 이름을 적어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창의 이름들, 검색 조건, 그다음에 트리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구성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를 나뉘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마치 엑셀의 화면을 꾸며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차트는 나타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차트가 자동으로 분석이 되게 되는 그런 아톰들입니다. 자, 이번에 이벤트 설정 도구 아래로 한번 볼게요. 기능 버튼이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모두 모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삭제도 하고 아니면 뭐 차트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벤트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능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실제 실행된 그 메뉴를 기본적으로는 트리 구조 메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메뉴의 유형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좌표값이라던가 주소값들을 넣어서 실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GPS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일정 도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도 어떤 문서든 어떤 이미지든 저장을 하셔서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문서 관리가 나타나 있고 각 폴더별로, 파일별로 저장 처리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케줄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아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약속 시간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해당 어떤 스케줄이 있다던가 할 때 이런 스케줄 관리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케줄을 관리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진행 표시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진행 상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변경이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걸 클릭을 했는데 로딩 중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타나게 되면서 긴 막대가 하나 보여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표시를 해주는 진행 표시란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 메시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앱이지만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그렇게 사용도 하실 수가 있겠고, 메시지란 기능은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기능들까지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이 메뉴들과 아이폰 편집 도구들,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도구에서부터 문서 일정 도구의 아톰군들까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쁜 화면, 또 자신만이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